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012 뉴욕 평통인의 밤 행사에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성사되면 시민권자와 사면 이민자들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인들의 풀스탬프 문의가 폭주하면서 저소득층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특히 여성을 겨냥한 스마트폰 강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심한 비바람에 다시 허리케인이 오는 것이 아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강추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함께 다음 주 화요일 크리스마스는 눈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주리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로 남하하는 눈폭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뉴욕 등 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주말 최저기온이 화씨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3, 4일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강추위에 대비할 것과 정전 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인 크리스마스는 흰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부터 뉴욕 일원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최대 1인치의 강설량을 보일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비 또는 진눈깨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어제 2012 뉴욕 평통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위원들과 한인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우수협의회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은 그동안 평통위원들과 함께 한인사회에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 다른 협의회에 본보기가 되는 뉴욕협의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7월 1일 출범 이후 각종 사업을 정말 많이 펼쳐왔습니다. 187명의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힘을 합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평통의 밤 행사에서는 평통위원들의 대통령 표창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해외 협의회 중 가장 많은 9명의 위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인태 동포 담당 영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평통인의 밤 행사에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탈북 유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은 꿈만 같았던 미국으로의 유학을 실현 가능하게 해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탈북한 사연을 전하자 평통위원들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10살 때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3번 정도 북송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희망 없이 살다가 미국에 유학 온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 꿈에 희망을 달아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과 또 저의 일에 대해서 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통일의식 함양교육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의 한인 노인회 꽃동산이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10명의 어린이들에게 선행상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명나는 장구 소리와 색동 저고리를 곱게 입은 아이들의 춤사 위에 눈을 떼지 못하는 노인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부채춤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어제 열린 뉴저지 한인 노인회 꽃동산이 마련한 2012 송년의 밤. 120여 명의 노인들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505 아파트 노인들이 크리스마스하고 신정 파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금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 어린이 선행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출애째를 맞는 꽃동산 송년의 밤. 올해는 처음으로 선행을 한 어린이 10명을 선정, 상장과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와 주변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 더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상장 받아서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노인 300여 세대가 사는 뉴저지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 이곳에 사는 한인 노인들의 친목 단체인 꽃동산이 마련한 송년의 밤은 2012 임진년 한 해의 마무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 동산이 되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내년에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되면 약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인 이민연구센터는 최근 사면과 미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대사면이 시행되면 최대 800여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 노동시장에서 시민권자와 사면 이민자들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이민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저학력자들이어서 미국 태생 저학력 노동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3, 4분기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고졸 미만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의 실업률은 각각 18.5%와 10.4%로 전체 미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사면이 성사될 경우 미국 태생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 등 미국 태생 소수계 노동자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2년 3, 4분기 현재 16세 이상 미국 태생 흑인은 15.4%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히스패닉 그룹의 실업률은 11.5%였습니다. 16세 이상 미국 태생 전체 노동자의 실업률은 8.2%였습니다. 하지만 고졸 학력 이하인 미국 태생자의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한인들의 저소득층 혜택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가 시행한 2012년도 사회봉사상담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에서 12월 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상담 케이스 3,861건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1,155건이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같은 기간 상담 건수 885건보다 30.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한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상담 내용은 푸드스탬프 관련 비율이 전체 96%로 가장 높았으며 냉난방비 보조 4.2%, 무료 핸드폰 2%, 서류 미비자 은행 계좌 개설이 1%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상담을 통해 실제 푸드스탬프를 보조받게 된 한인도 223명이었습니다. 한편 이민 업무 관련 상담은 모두 1,529건으로 2010년에 1,000건보다 무려 5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이 밖에 주택 임대 분쟁과 차압 상담이 770건, 노동법 상담 386건 등이었습니다. 뉴욕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적 증가로는 전국 6위, 비율 증가로는 전국 주별 33위였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뉴욕주 인구는 2010년 4월 1일 기준 1937만 8,104명에서 올해 7월 1일 기준 1957만 261명으로 19만 2,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적으로는 전국 6위의 증가율을 보였고 비율 증가로 보면 1%가 늘어 전국에서 33번째였습니다. 뉴저지는 같은 기간 879만 1,898명에서 886만 4,590명으로 7만 2,692명이 늘어나 수적 증가로는 17위, 비율 증가로는 0.8%로 전국 37위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인구 증가를 2011년 7월 1일에서 올해 7월 1일까지 1년간 비교해보면 수적 증가로는 각각 10위와 20위, 비율 증가로는 각각 33위와 34위를 나타냈습니다. 2010년 센서스 이후를 기준으로 수적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곳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 등의 순이었으며 비율 증가로는 2011년 이후 노스다코다가 2.17%, 워싱턴 DC 2.15%, 텍사스 1.67% 등이었습니다. 미 동북부 7개 주 가운데에서 로드아일랜드는 유일하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말입니다. 주정부 당국이 유흥업소나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정부 단속 요원과 경찰은 합동으로 주점과 식당, 카페 등 술 판매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주류 판매 규정과 관련 위법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음을 한 만취자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와 만취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업소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램샵 로에 의한 것으로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겉으로 보기에 술에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 이후 그 고객이 타인을 상대로 상해나 사망, 기물 파손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지원 변호사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가의 전자기기를 노리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 여성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지하철 E, F, R 노선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 5건의 유사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25분쯤 지하철 E 노선 큐가든 75애비뉴역에서 26세 여성의 아이패드를 훔친 데 이어 한 달 전에도 오전 7시 30분쯤 E 노선 포레스트 힐스 71애비뉴역에서 19세 여학생의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에는 F노선 브루클린 J 스트리트 정차역에서 28세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 밖에도 2차례 역시 여성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얼굴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절도 행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경은 25에서 30세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가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강탈하는 범죄가 지하철과 거리,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자칫 살인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9일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3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출구 68번 인근에서 42세 레이먼드 시모뉴의 트랙터 트레일러가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화염에 휩싸이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레일러는 이스트 메도우에서 수거한 허리케인 샌디 잔해를 운반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잔여물이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추돌 사고로 번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사고로 도요타 캠리 차량을 운전하던 68세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날 사고로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양쪽 방향 모든 차선의 운행이 반마일 이상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으며 15시간이 지난 20일 오전에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한인타운 폭발물 소동에 대해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폭발물 위협 전화를 여러 번 건 용의자가 40대 한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윌셔와 호바트에서 벌어진 폭발물 위협 대소동. 새벽 2시에 그리고 오전 8시에 다시 한번 걸려온 폭발물 위협 전화로 인근 도로가 전면 차단되고 유대교 사원에서 대피령이 내려져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LA 경찰국은 사건 이후 수사를 벌인 끝에 어제 오후 40대 한인 송한영 씨를 폭발물 위협 혐의 4건과 혐오 범죄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Further investigation to our criminal conspiracy unit, we're able to identify the suspect who made numerous calls during that day that he planted the bomb in the area. LA 경찰국은 당일 수십 대의 경찰차와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인근 비즈니스들의 영업을 중단하게 한 송 씨를 중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전했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온 송 씨는 지난해에도 이미 또 다른 범죄 위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3건의 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불과 몇 주 전인 지난 6일에도 사원의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문장과 나치 문양 등을 그려 넣어 종교 혐오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e does have a criminal history similar to those type of false threats against officers and bombs. 용의자는 회원으로 있는 한인타운 내 사우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PD는 송 씨가 사건 당시 사원의 주의를 배회하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송 씨의 보석금은 $1,700만 책정됐으며 LA 다운타운 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 다소 궂은 날씨였지만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그러나 철저한 준비를 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지구 종말 믿으십니까? 셰퍼드 경찰견과 경보기, 곳곳에 설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들. Hello, you are welcome to enter.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한 존 씨의 집은 철통 보안 시설로 마치 요새를 연상케 합니다. I don't need cameras to sleep at night. I don't. You know, the ones that should be paranoid are the ones that you know aren't prepared. 소파와 침대 아래엔 비밀 금고도 있습니다. Money can be safe underneath your mattress. 이 남성은 아예 집안에 생존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Basically, I would say we're preparing for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온 가족의 1년치 식량이 천정까지 쌓여 있고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을 대비한 비상 장비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I'm sure people think I'm crazy, and that's fine. Everybody's entitled to belief, but like I said, I think they are crazy for not being prepared. 중국의 이 40대 남성은 지난 2년 동안 2억 원을 들여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총 3층으로 구성된 방주의 길이는 21m, 무게는 140톤에 달합니다. 이들은 고대 마야인들이 예언한 대로 오는 12월 21일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으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야 믿건 말건 이들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46세 윌리엄 코스미가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코스미는 2010년과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코스모 다비 인터내셔널을 통해 서울의 국제학교에 $5,500만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10%인 $550만 챙겼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뉴욕 시민들에게 1월 1일로 예정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무이자로 4월 1일까지 연장해주는 조례안이 어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단 샌디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또 주거용 다가구 건물에 재활용용품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조례안과 생명공학 업체에 일부 경비해주던 세금 혜택을 연장하는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한국계 케빈 오틀 의원은 주택 침입절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형사법 위반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17일 주상원에 공식 상정했습니다. 관련법이 의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주택 침입절도 범죄자는 5에서 10년 징역형과 1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주택 침입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주 하원을 통과한 인터넷 도박 합법화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전달된 후 45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크리스티 주지사의 승인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터넷 도박의 합법화는 20% 이상의 추가 세수로 뉴저지주의 재정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5도 정도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나 역시 춥겠습니다. 월요일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으나 계속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